저 OBS를 실행했습니다. OBS는 뭐 화면을 녹화할 때나 영상 송출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럴 경우 화면을 이제 녹화하는 이제 크기를 이제 지정하는데요. 보통은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거나 이렇게 화면에 붉은 선 사각형을 움직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죠. 아니면 뭐 Alt 키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또 크기를 뭐 조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화면 비율을 조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붉은색 여기 이렇게 선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없애는 방법은 이제 마우스 우측 키를 누르고 미리 보기 잠금 이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테두리 선이 사라지는데요. 자, 그런데 화면의 이제 크기는 앞전에 이제 크기를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나면 이 검은색 부분도 같이 이제 녹화가 되는 이제 부분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면 크기를 이 전체 크기를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이는 이제 미리 보기 창에서 마우스로 우측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캡처 여기 목록을 선택해 가지고 출력 크기 조정 소스 크기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얘를 선택하면 이제 전체 크기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거나 뭐 Alt 키를 눌러도 화면 크기를 이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즉 현재 보시는 것처럼 붉은 테두리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미리 보기 잠금이 여기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을 녹화할 때 이제 출력 크기 형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보면 1920에서 1080 이제 크기에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즉 이 전체 화면이 이제 크기를 1920에 1080의 이제 크기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녹화할 때 이런 크기로 이제 화면을 캡처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현재 제가 이제 이 기능을 이제 두 가지를 해놨잖아요. 디스플레이 캡처 기능하고 여기 이제 게임 이제 두 개의 이제 캡처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화면 이제 크기를 고정 비율로 이제 녹화하고 싶을 때 그 설정 방법을 제가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디스플레이 캡처는 1920 곱하기 1080으로 캡처가 되는 거고 여기 게임을 이제 녹화할 때는 여기 창을 제게 속성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요거는 속성은 안 나오고 이제 필터 기능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요 필터 하면은 요 게임은 현재는 1280, 720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크기 비율을 이제 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영상 강의할 때 제가 이 녹화하기 위해서는 이 디스플레이 캡처 기능을 이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이제 1920, 1080으로 이제 고정 캡처해 가지고 녹화하는 기능이고 게임은 앞전에 이제 본 것과 같이 필터를 선택해 보면 1980은 똑같은데 세로의 길이가 720으로 더 작게 이제 녹화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이 설정에 따라 이 화면은 이제 비율 크기가 이제 녹화가 달라진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런 이제 고정 크기를 변경하는 그 설정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뭐 이렇게 녹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빈 곳에서 이렇게 마우스 뭐 우측키를 누르고 뭐 추가를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 뭐 하면 여기서 추가를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제 녹화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을 선택하겠죠. 뭐 게임을 캡처하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캡처를 하든지 이제 미디어 그리고 뭐 여기 오디오 뭐 캡처한다 뭐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겠죠. 뭐 강의를 목적으로 한다면 보통 뭐 디스플레이 캡처를 이제 선택을 해갖고 뭐 게임을 녹화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게임 캡처를 이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캡처 하나를 선택을 할게요. 뭐 제목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정해주면 되겠죠. 뭐 예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적어줘도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자동 캡처 방식 뭐 이것을 뭐 선택하면 요 화면에 요 나타나면 됩니다. 미리 보기 창에 나타나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 나타나지 않을 때는
다른 것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선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윈도우시 1903 뭐 이상 뭐 요거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크기는 이제 주 모니터 이제 크기 이 전체로 이제 잡는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다른 거 내 선택을 해봐도 메뉴가 이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만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커서 캡처 요거는 커서가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건들 필요 없고 그대로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BS 이제 캡처 기능은 요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이게 제일 이제 앞쪽에 이제 화면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캡처 이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화면에 이제 크기를 이렇게 줄이잖아요. 자, 그럼 두 가지 형태의 현재 이제 화면 이제 캡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눈 모양을 선택을 하면 이걸 선택을 체크를 하자면 하나가 이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체크를 하면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제라는 게 화면의 제일 꼭대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은 그 정렬 순서가 이제 바뀐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예제라는 게 현재 이제 사라져 버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거 디스플레이 캡처하고 요 눈 모양이에요. 요걸 다시 아이콘을 해제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나면 이 검은색까지 전체 이제 녹화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디폴트 캡처해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출력 크기 조정, 소스 크기 이걸 맞춰주면 전체 이제 화면으로 이제 바뀌겠죠. 자, 현재는 요거는 이제 예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력 크기 조정을 선택 후 이렇게 하면 이제 크기가 전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정 크기 이제 출력 형태를 이제 제가 이제 지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이제 추가를 했죠.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필터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필터를 선택하면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고정 크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브라우저를 이렇게 실행했을 때 아래쪽에 보면은 윈도우에 이제 작업 이런 표시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이 탭 목록에 여러 가지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이면 이것이 이제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이제 깨끗하게 캡처해가 이제 녹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OBS에서 앞전에 열었는 창에서 여기다 이제 미리 보기 창에 보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렇게 지저분한 이렇게 탭 목록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이제 목적이 이제 고정 출력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여기 아이콘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추가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요것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자르기 덧대기가 있습니다. 자, 요 목록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제목은 뭐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뭐 상단, 오른쪽, 하단, 이런 이제 목록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잘라내는 부분이 위쪽 상단하고 아래쪽 하단 이제 목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상단에 이제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이제 값을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하살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눌러가지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화면 크기가 이제 잘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밀하게 움직일 때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위쪽에 탭 목록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출력 형태가 이제 깨끗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다 보면 작업 이제 표시줄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하단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작업 표시줄은 한 50 정도 이제 크기가 됩니다. 그 때문에 바로 이제 50을 입력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하나씩 이렇게, 크기를 이제 조정해 가지고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제 확대가 되는 거고, 이제 잘리는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을 이제 누르면은 다 원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제 50으로 이렇게 정해주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창에 보면은 위쪽에 잘렸고 아래쪽에 이제 잘렸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잘려버리면은 실제 이제 크기보다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녹화를 할 때 화면이 이제 작게 녹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약간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이제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크기 조정 종횡비라는 이런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요것을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위쪽에 크기 조절 필터링이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바이큐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그냥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줘도 되고, 자, 아니면 저 위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요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제 크기를 출력하고 싶은 그 크기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20 곱하기 1080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전체 화면을 이제 캡처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 제가 앞전에 이제 게임은 1280 곱하기 720으로 또 다른 이렇게 기능을 하나 이제 선택을 해놨잖아요. 요 두 가지는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1920 이제 1080 전체 화면을 이제 캡처한다 이제 요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화면에 이제 미리 보기가 약간 이제 크게 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하면 앞전에 그 잘랐는 이미지 크기만큼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해보면 옛날에 고전 영화 보면은 그 영상에 뭐 사람이 좀 길쭉하게 이제 나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녹화하는 데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면 1920, 1080으로 전체를 이제 선택한다, 이제 녹화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 배열 위치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배열 위치를 현재는 자르기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 종횡비를 이제 맞춰줬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녹화가 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반대로 돼 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녹화가 됩니다.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크기 조정 종횡비가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배열 순서로 한다면 크기 조정 종횡비를 해가지고 1920을 1080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녹화되어 있는 이 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자르기 덧대기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실제 화면이 녹화가 작게 녹화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 순서를 잘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전에 이제 제가 배열 순서를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해가 이제 원래로 이제 다시 돌려주면 되겠죠. 자르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크기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 있는 게 먼저 이제 기능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이제 녹화가 1920, 1080으로 고정으로 크기를 녹화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그 좀 이게 선명하게 이제 녹화하고 싶다면 여기에 보면은 또 선명하게 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해가 또 다음 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위쪽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설정은 SDR 동영상에만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현재 이제 선명하게 이렇게 기능을 해도 적용은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닫기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도 조절도 이렇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SDR이라고 하니까 앞전에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아마 SDR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캡처 제가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여기 SDR 요 강제 요 목록이 있잖아요. 요것을 체크했을 때 화면을 더 깨끗하게 이제 녹화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SDR이니까 검색을 하니까 영상의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에 명암 단계를 넓게 분포되도록 하여 영상의 선명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그 명암 단계 범위를 고구로 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전에 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녹화가 그렇게 되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캡처 제가 이는 요거는 추가를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로 제가 이제 그 바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를 또 전체 화면에 맞춰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제를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 출력 크기 조정, 소스 크기 요것을 선택해 주고 이제 전체 크기로 다시 이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도 현재 보이게 해놨는데 요거는 뭐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크기가 이제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녹화를 해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녹화 시작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출력 형태가 고정적으로 이제 녹화가 되는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녹화를 했습니다. 자, 중단을 하고 파일 선택키 녹화 보내기를 선택했고 현재 이제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요 녹화된 이제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출력 형태가 확인을 해보면 녹화가 되는지. 자, 현재 밑에 이제 잘린 상태로 이제 녹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 상태로 녹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OBS에서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 여기 위쪽에 보면 창 프로젝트 미리 보기라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다 이렇게 녹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여백이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 크기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자, 여백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이제 여백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거는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여백이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전체 이제 맞춰져 가지고 이제 녹화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이제 고정 크기로 이제 녹화가 됐는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한번 그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샤나 인코더라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상을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그 파일의 확장자, 다른 영상으로 이제 그 확장자를 이제 변경할 때 이제 디코딩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영상으로 바꿔버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한번 열어보면은 이제 크기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출력 크기가 1920, 1080으로 이래 이제 크기가 이제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이제 30프레임으로 이제 녹화가 되어 있죠. 자, 프레임은 이 파일을 설정을 선택 후 여기에 비디오 출력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준 FPS 값이 이제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프레임으로 이제 녹화됐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해상도 이제 출력이 여기 보면 1920, 108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출력 조정 해상도도 보면 1920, 1080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근데 이제 녹화를 이제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출력 해상도 여기 맞춰져 가지고 이제 녹화가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출력 고정 형태를 이제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앞전에 필터를 이용했을 때 여기 이제 설정한 이 설정 상태가 이제 적용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게임도 제가 이제 선택을 해가 이제 속성을 한번 설정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비디오에 보면, 자, 여기도 보면은 게임 녹화에서도 제가 다르게 필터 기능을 적용을 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920, 1080으로 다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각 기능에 해당되는 값이 아니라 전체에 다 해당되는 그런 설정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30에서 6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영상 제작할 때 녹화 프레임이 이제 모두 다 이제 60으로 녹화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이 60으로 바꾸면은 더 이제 부드러운 영상을 이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파일의 이제 용량이 이제 커지는 이제 문제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이제 녹화할 때 잘 선택을 해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쉬운 기능이 이제 뭐냐면은 그 프레임 그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도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해 줬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30이나 60 이제 프레임을 이제 그 지정해 주는 그런 이제 설정 값을 제공하지 않는 게 그게 좀 아쉬운 단점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뭐 자르기, 덧대기, 이제 크기 조정, 종횡비, 이제 선명하게 요게 이제 순서가 있는데 요것을 잘 지켜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제 고정으로 그 영상을 이제 출력하고 이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참고해가지고 영상 크기를 매번 뭐 디스플레이 캡처나 게임 녹화할 때 매번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고정값으로 이제 정해놓고 이제 녹화를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잘라냈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더 확대되거나 길게 늘어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도가 약간 이제 떨어지는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약간 영상이 이제 녹화될 때 왜곡되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주의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